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주식 챔피언 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한테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1부와 2부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와도 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보다는 내 종목들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전화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상담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상담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자, 유튜브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오늘은 좀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 주말 동안에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예상외로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0.5%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1.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 IT 기술주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의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어도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금요일 날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오늘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장 후반까지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IT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와 그다음에 또 금리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오늘 증시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주 일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중간중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정들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뭐 미국 증시라든지 주요국 증시도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뭐 두 가지 정도가 좀 큰 이벤트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18일 바로 오늘부터 해서 이틀 동안 이제 21일까지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기술주들의 하락에 중심에 있던 기업인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칩을 또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도 최근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도 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행사가 좀 있는데,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행사거든요. 이게 20일 날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 행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삼성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조연설을 또 하이닉스가 이제 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관련된 이슈는 18일부터 해서 21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조정의 좀 시작이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반도체 관련, 특히나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최대 이슈가 되겠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까지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미국입니다. 목요일 날 미국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점도표가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 점도표라는 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점으로 이제 우리가 찍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은 5.5% 기준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0.25씩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점을 많이 찍어 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점도표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즉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뭐 2차례라든지 아니면 한 차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난해하고 좀 스탠스의 변화가 좀 없고 여전히 3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점이 집중적으로 찍히게 된다면 시장은 아마 이번 주에 좀 강한 반등이 목요일쯤에 목요일 이후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만큼 그 일정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변동성 때문에 떨어졌을 때 밑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는 데 가장 좀 중요한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최근에 집중되어 있던 기술주 쪽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된다면 그 수급들은 새로운 종목들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순환매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전화하고 유튜브 지금 상담 신청을 계속 하세요. 어차피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셔도 충분히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모비스 27만 원에 30%요. 27만 원에 30%요? 네네. 자, 현대모비스 27만 원에 30%. 이거는 갖고 계셨던 게 오늘 온 건가요? 아니요. 저 몇 년 됐어요. 이거 계속해서 네.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셨던 거. 갖고 계셨는데 이게 오늘 매수가에 온 거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렸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딱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제 팔아야 될까가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제가 좀 상담을 많이 해왔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좀 현대모비스는 절대 밑에서 이제 팔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27만 원까지 목전에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항상 우리나라 증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먼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한국에서도 역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7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많이 이끌어 왔거든요. 뭐 여기에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네. 종목의 포트가 좀 바뀌었어요. 7개의 종목에서 이제 빠질 종목들은 빠지고 새롭게 추가가 돼서 일렉트릭 11이라는 종목들이 이 이제 종목들이 미국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포함된 종목 중에 우버라는 혹시 기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도 발전을 하지만 자율주행처럼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이 사업도 자동차 우버요? 우버? 그죠? 네, 우버.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월가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새롭게 이번에 이제 그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우버라는 기업이 일렉트릭 11개의 종목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어찌 보면 이제 우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욕심이 아니라 일단 많이 네. 올라갔으니까 어느 네. 순간 조정이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2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이제 좀 보셨다가 네. 이제 여기서 한 10% 정도만 놔두시고 나머지 20%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27만 5천 네, 원이에요? 20% 정리하고 10% 정도만 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28만 원 위로 갔을 때 나머지 이제 10%는 28만 원 좀 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뭐 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여전히 좀 살아있고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팔기보다는 일단 27만 5천 원에 20% 정리하고 나머지 10%는 28만 원 위쪽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비고요. 네. 1,300원에 15%예요. 1,300원에 15%예요. 네. 네, 이 종목도 보니까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네,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2달 정도가 되셨어요? 네. 그럼 이 종목을 매수를 혹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정책주도 되고, 네. 그 출산도 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자꾸 거기서 내려가고, 거기서 내려가고. 네,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한동안 안 봤다가 보니까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선생님. 혹시 자녀를 좀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네. 그래서 꿈비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 유아용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정책주라고 하면 출산 장려 정책을 의미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꿈비도 지금 이제 정책주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정책 관련주들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진짜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실적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소외를 좀 많이 그 이후에 소외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꿈비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만큼의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네. 솔직히 우리가 저출산 이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유아용품 판매라든지 이런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저출산을 지금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나오게 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기가 한번 딱 올라갔다가 빠질 때 사셨는데 원래 이런 종목들은 시기 딱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손해를 보고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목표 주가가 높지는 않고요. 네.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봐요. 그러니까 그럼, 네. 혹시 네, 추가 말씀하세요. 만약에 매수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다고 하면 별론가요? 네, 별로예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네. 매수 가격하고 현재 네. 주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네.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해야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사를 추가 매수를 한다면 7,000원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너무 미리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 가격까지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11,000원 이제 부근에서 그냥 정리만 잘 하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반등 나오면 네. 잘 파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알체라 네. 7,900원에 30%예요. 7,900원에 30%예요. 네, 이거 샀는데 계속 느려가지고. 그러네요. 그 혹시 지난달에 사신 거예요? 네, 지난달에 잠깐 올라갔을 때 사셨네요? 네.
일단 비전 프로 관련주로 이제 매수하신 거 맞나요? 알체라는? 네, 네, 근데 비전 프로가 애플에서 출시한 그 이제 우리가 XR 기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증강현실 기기. 근데 그게 네. 지금 국내에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고 미국에서 처음에 판매가 됐는데 혹시 지금 미국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아, 네. 그거 그 관련주로 사셨으면 미국에서 반응을 먼저 봐야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원래 애플에서 뭔가 출시하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물량이 거의 완판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물량들이 지금 반품이 나오고 있어요. 아, 환불. 그래요? 네. 이 환불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걸 사용하면 이제 구토 증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눈이 막 빨갛게 충혈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많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애플도 주가가 최근에 좀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살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알차라는 네. 이제 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일단 반등이 지난번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은 네. 지금 좀 빠졌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항상 이제 초기에는 어떤 재료를 보고서 이제 매수를 빨리 해요. 근데 그 네.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뭘 보죠? 실적을 봐요. 아이, 회사가 좀 안전한가? 실적은 어때요? 그죠? 근데 실적을 안 보셨어요, 아직?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계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찌면은 만약에 이제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셨다면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알체라는 지금 실적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거는 좀 잘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요. 네, 비중도 되게 많이 사셨네요. 30%면 네. 금액이 혹시 투자 금액이 크신 편이에요? 좀 커요. 아, 그러면 또 전화를 하셨어야죠. 왜 이거 사신 다음에.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손절이요? 지금 손절해야 돼요? 오늘 말고요.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장인데 오늘 반등이 일단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내일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네. 이제 이 종목은 뭐 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물론 7,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긴 해야 돼요. 7,000원이요? 네. 네. 뭐 만약에 상담이 좀 어려우면 그때 물량을 좀 절반이든 아니면 10%든 줄이긴 하셔야 됩니다. 7,000원대에서요? 네, 7,000원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화요일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물량은 절반이라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네. 금액이 크면 주가는 더 빠지면 이제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사는 게 사실은 낫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하락이 이제 저점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장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반등 나오면 저는 7,000원에서 그냥 정리를 다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이제 빠진다면 최소한 물량을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를.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상폐될 이럴 염려는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상폐라는 건 지금 당장 이걸 보고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거래 정지라든지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만약에 손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과정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금을 계속해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뭔가 뭐 증자라든지 뭐 뭔가 그 발행할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알체라는 살짝 위험성이 있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험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이제 좀 분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솔직히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부는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분들. 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이제 배우지 않으면 뭔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주식은 예.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위험한 종목과 위험하지 않은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최소한 좀 알아보고 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인가요? DL텍 4,700원에 50%예요. DR텍이요. 예, 네, DR텍이고 지금 50% 비중이시네요. 4,700원에. 네.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혹시 오래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초나 아니면 지난해 12월쯤에. 지난해, 그죠? 작년에. 예. 네, 지난해 12월쯤에 매수하셨군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우스템 임플란트하고 뭐 좀 엮어지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제 DR텍이요. 예, 작년에 실적이 일단 적자였거든요. 예, 네. 적자였던 기업이라 주가가 이제 그 전에 올라간 이 상황들과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 DR텍은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해드리면 화면 지금 잘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올라갔잖아요. 예. 오랜 기간 큰 상승이 나왔던 기업은 반드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조정이 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금방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하는데 조정 주고 나서 이건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횡보했죠. 예. 그죠? 옆으로 횡보했다는 건 이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재료를. 예. 그래서 다음 재료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재료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이 좀 따라줘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DR텍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오래 끌고 간다면 좀 나중에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4,000원 정도의 반등 시 4,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DR텍은 좀 4,000원 정도 부근 오면 그때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올라왔는데 다시 또 팔지 않고 빠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저는 4,000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NC 스포츠 네. 26만 원 10%. NC 소프트예요? 예. 26만 원이요? 예. 이 종목을 사셨네요? 예. 사실 추매를 네. 할 때가 됐나 더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를 할 때가 됐는지요? 예. NC 소프트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NC 소프트 이 회사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어떤 점이 좀 마음에 아니, 드셔서 그냥 매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게임주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게임주라고만 알고 계세요? 예. 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낙폭과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낙폭과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낙폭과대의 그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실적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이런 건 낙폭과대라고 해요. 아, 예. 근데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다면 이거는 낙폭과대일까요? 아니겠죠. 예.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2년까지 순이익이 지금 4,300억이었어요. 예. 근데 2023년도의 경우에 이제 순이익이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거죠. 그죠? 이익으로 본다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5천억 정도였는데 2023년도 보니까 1,300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진 거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잠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기업이 있을 텐데 잠깐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업을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임이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리니지 M이라는 게임, 이 게임도 지금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신작도 뭔가 지금 계속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이 종목은 이제 장기로 본다면 좀 진짜 기다린다. 나 이거 절대 지금 못 판다.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27만 원 정도에서는 팔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뭐 끌고 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게임주를 선택하는 게 더 좋고요. 게임주들이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NC소프트는 게임주 중에서도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게임주라서 매수가가 26만 원이니까 그냥 좀 기다리서 어쨌든 좀 손실이 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26만 원에 그냥 탈출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들이 또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쪽 강연회 일정들과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1시간 동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바로 내일입니다. 저녁 9시부터 해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참여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방송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말 동안에 중요한 일정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들을 정리해드리고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미국에서는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세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심야 주식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요.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 원미 카페 4층 407호고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뭐 장소가 좀 변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찾아가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어쩔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이제 예상보다 좀 적은 인원이 오실 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강연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시부터 진행하지만 1시보다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일찍 와 있거든요.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 어떤 것들이 좀 고민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 앞으로 시장을 보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 있죠.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는 문제, 종목 선택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풀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프라인 강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부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통원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2,600원이고 비중은 10% 비중을 매수하셨어요. 2,600원의 10% 비중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그러고 되게 궁금해하는 이제 질문일 거예요. 회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주가, 당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나서 수익이 났다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좀 팔 걸 약간 아쉬움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삼부통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아직 시세는 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를 보시면 밑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눌리고 눌렸을 때 이제 주가가 좀 눌렸을 때 보면 거래가 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거래가 없다면 다음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주가의 반등은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거래를 봤을 때는 지난번 거래보다는 좀 높은 거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날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오늘 주가가 빠지는 부분, 그리고 금요일날 주가가 좀 흔들렸던 부분은 지난번에 여기서 물렸던, 거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샀겠죠. 물렸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좀 탈출하는 이 매도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이 과정은 감내를 충분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량들만 소화를 좀 시켜주게 된다면 주가는 2,9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2,900원 정도 부근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ST팜입니다. 매수 가격은 11만 3,000원에 20%.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는 것 같아서 며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지금 이 종목이 12만 3,000원이면 그러네요. 이제 오래된 종목이군요. 전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해서 이제 보신 종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에 큰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혈액암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이제 주가에 큰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11만 3,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반등에서 좀 빠져나가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재료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슈팅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은 주가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통 조정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은 보통 이제 흔들리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주가가 흔들리면 어제 팔 걸, 괜히 내가 가지고 있었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밑에서 사신 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즉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오늘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이 중간에 이 변동성은 좀 지나는 이제 감내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에도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어땠나요? 주가가 한번 눌렸잖아요. 만약 여기서 팔았는데 주가가 주가가 이제 여기서 아마 안 팔고 기다리셨을 때도 이때 팔 걸이라고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비슷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높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ST팜은 매도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이 안에서 매도라고 한다면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주가가 좀 흔들리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도 강하게 좀 올라갈 때 강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11만 원 정도 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보유. 거기에서 흔들리면 매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11만 원까지는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하나오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1,400원이고요. 비중이 10%네요. 31,400원에 비중 10%. 자, 매수. 이 종목이 오래된 종목이군요.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은 아니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뿐 아니라 최근에 선박업체들이 주가가 좀 반등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본다면 실적은 사실 지난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는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유, 왜 최근에 조선주들이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그 조선 선박 업체들이죠. 선박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선박 업체들에 대한 이제 조선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은 바로 한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이제 선박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 반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유가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이제 우리가 조선 업체들은 이제 그 선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벙커시유라는 기름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 이 조선 선박에 대한 발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32,000원 정도의 반등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수익 조금이지만 잘 챙기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 상담 잠깐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지금 계속 주셔도 저희가 상담할 수 있거든요. 2부까지 상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MC넥스요. MC넥스요. 3만 원에 20%요. 3만 원에 20%요? 네. 자, 그렇군요. 이 종목이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상당히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1년 넘으신 거죠, 최소한? 그럴 거예요, 이거. 1년 넘으셨군요.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좀 징그럽게 하네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떨어지면 그렇죠? 올라갔다 떨어져 버리고. 맞아요. 혹시 이 종목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한 번에 했어요. 한 번에 사셨어요? 네. MC넥스가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또 삼성에 또 카메라에도 들어가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 회사 자체로 본다면 되게 좀 어찌 보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MC넥스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특징이 있어요. 이 회사의 주가는 좀 어떤 그 특정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스마트카죠. 네, 자율주행카. 이런 이슈가 좀 있을 때 MC넥스의 주가도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제 지금 한숨을 쉬시는 게 저도 이해가 가요.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쪽만 테마가 들어왔지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시세가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외를 당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MC넥스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긴 한데요. 반등이 막상 나오기 시작을 하면 좀 빠르게도 나오긴 하거든요. 뭘 탈까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라면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비중이 만약에 10%라면 추가 매수를 해볼 법도 한데 이 종목은 30%까지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에는. 네. 이건 그냥 나중에 좀 이제 이익만 내고 빠져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저는 이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좀 답답해도 좀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냥 33,000원까지 한번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33,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예.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좀 답답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뭐지? 네이버요. 네이버 예, 20만 9천 원에 5%입니다. 20만 9천 원에 5%군요. 아, 여기 이것도 그죠. 오늘 돼서 지금 추가를 좀 해볼까 싶어서 언제쯤 할지 그걸 몰라서요. 아,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까요? 네, 좀 되게 답답하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네이버도 거의 그 저점을 어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는 저점 부근에 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적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네. 근데 그때도 네. 제가 얘기해드렸던 건 1분기는 좀 힘들다. 아, 1분기라는 건 1월부터 3월 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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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광고 산업의 그 비수기거든요. 1분기가.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광고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다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뉴스를 클릭해도 다 거기에 광고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실적이 네이버는 광고에서 나오는데 기업들이 광고비를 지출할 때 보통 연초에는 좀 소극적으로 지출을 많이 해요. 경기가 좀 풀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출을 좀 늘리거든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네이버도 1분기 부근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지금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전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난번에 17만 8천 원 정도에서 지금 저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난번 저점이. 네. 그렇죠? 여기가 저점이 네. 나왔는데 이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까운 가격. 그러니까 최소한 네. 18만 원이든 18만 원 좀 아래든 이 가격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5%만 더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예. 네, 그러면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요. 그 정도에서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21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추가 매수 있으니까 21만 단가 떨어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이버는 그냥 그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잘 하신 다음에 22만 원 정도 왔을 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18,400원에 네. 10%요. 18,400원에 10%로 갖고 계세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오래되고 한 번 저기 2만 원까지 올라온 적인데 제가 그때 안 팔았는데 또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넘은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2년이 좀 넘으셨는데 중간에 이제 반등 났다가 지금 계속 빠졌잖아요. 예, 그때 예. 이제 못 파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의 그 주가의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원전 뭐. 네, 이런. 그쵸. 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사우디 쪽에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기자재 그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원자력 쪽이에요. 예. 그동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뉴스가 되고 있죠. 네네. 근데 AI와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네. AI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짓고 있죠. 네. 그죠? 근데 이 네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다 전력 부족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렇다면 이 전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전 쪽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두산 네.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지난번에 좀 못 팔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면 지난번에 이제 2만 원 정도에 못 판 부분이 좀 아쉽지만 저는 2만 원 정도까지 한 번은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만 원이라고 2만 원이 아니어도 19,000원 위쪽이죠. 19,000원 예. 위에서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니까 예. 거기에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일단 뭐 매수가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저는 끌고 가자. 19,500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예. 정리하는 걸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매수한 가격이 7,2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30%. 7,200원에 30% 비중 매수하셨는데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상담했던 종목하고 사실 맥락이 좀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저출산, 이제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아용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책주이기 때문에 재료적, 이제 정책의 재료가 나오면 주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때 잘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로세븐의 경우 과거에는 실적 좀 안 좋았던 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저는 수익은 최소한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 주가는 7,500원 위쪽으로 딱 반등 주면 그때 잘 탈출하시면 수익으로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7,500원 위에서 정리하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코리아 서키트.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9,700원이고요. 비중은 10%. 자, 19,700원에 10% 비중. 그렇다면 이거 19,7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 종목도. 주가가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17,000원에서 22,000원 이 가격 안에서 자꾸 등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코리아 서키트가 지난번에 주가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바로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반도체인 CXL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워낙에 좀 크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매수 시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 부분이죠. 이 박스권 안에 있는 밑에 쪽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하셨다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2만 원 정도 이 수준에서는 좀 탈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AI 쪽에 그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이슈들이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정도에서 좀 탈출하고 저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 서키트까지 일부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역시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지금도 주셔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다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